요거를 인증중고차에 넘기고 새 차를.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은 팩트체크 시리즈긴 한데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에서 주행하다가 지금 어디 취재해 가는 길에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은 중고자동차 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 차, 그러니까 볼보의 V90 크로스컨트리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서 좀 그동안 생각했던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볼보가 잔가가 되게 잘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신차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중고차가 살 때보다 더 비싸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산차 같은 경우는 대기가 뭐 1년, 하이브리드는 막 1년 반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신차 가격 뭐 한 1년, 2년 이렇게 타고서도 신차 가격과 큰 차이 없이 차를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요 중고차에 대한 얘기 잠깐 하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타고 있는 차 볼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차 수입차 중에서도 굉장히 잔존 가치가 높은 편이에요. 최근에 XC60, 그러니까 SUV죠, 볼보에. 이 차가 3년 연속이던가 수입차 잔존 가치 1위를 했어요. 2년 정도 탄 차가 가격이 80% 정도가 잔존가치 남았다고 하니까 3년이었던가? 3년 탄 차였던가? 잔존가치 80%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과거에 국산차 사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3년 타면은 반값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들 차를 샀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볼보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잔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브랜드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이 잔존 가치가 유지가 되려면은 서비스 기간 늘어나야 되고 고장 수리가 없어야 되고, 그래야 그거를 볼보의 중고차 서비스에서 인수를 해서 다시 수리를 해서 괜찮은 가격에 팔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자동차의 품질이 내구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볼보 같은 경우는 이 내구성에 대한 보장이 자기들은 자신 있다가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서비스 비용 문제인데요. 아마 제 추측에는 볼보가 서비스 비용이 다른 브랜드보다 꽤 낮을 거예요. 그 이유는 마진이 좋을 수가 있는데, 이 차들은 SPA 플랫폼, CMA 플랫폼 딱 두 가지 플랫폼만을 가지고 차를 만들고요. 엔진도 2.0L 거의 다 그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부품이나 이런 재고 보유, 수리에 대한 비용이 적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비용을 적은 비용으로도 더 긴 기간을 보장해 줄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중에 가장 긴 보증 기간 같은 것들을 내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더불어서 이 서비스 기간을 내세우면서 레몬법도 최초로 도입한 게 볼보였어요. 저 역시도 차를 선택하면서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해서 자동차를 매일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볼보 괜찮아 이러고서는 전시차를 덜컥 사버린 거죠. 지금 2년 정도 탔는데 2년 타고 나니까 이제 살살 기변의 욕구가 오기 시작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차를 처음 타면은 오랜만에 신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 차만 계속 타게 되니까 남의 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좋아졌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몇 대씩, 오늘도 이번 주도 저는 한 3대 4대 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신차를 타다 보니까 차 바뀌어서 좋아지는 게 너무 눈에 띈다는 거예요. 이 볼보 같은 경우도 최근에 T맵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달라졌죠. 시스템도 안드로이드 오토로 바뀌고, 그러면서 개방성이 좋아져서 우리나라에서 음성인식도 잘 되고, 음성인식으로 창문 열고 닫고 하는 것들이 작동이 되니까, 이게 기존의 볼보 단 한 가지 불편한 거가 꼽자면 내비게이션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신차가 매력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 저도 제 차를 팔려고 좀 알아봤죠. 신차 가격 대비 중고차 가격 꽤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팔고 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들어가 있는 볼보 똑같은 차를 또 사야 되나 하는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요 정도까지 볼보의 중고차 잔존가치, 그러니까 2년 뭐 3년 타고서 70% 80% 정도 남은 거는 그냥 정상적인 시장의 작동이라고 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고 있어요. 테슬라는 사실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죠.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다 하는데,
막 1,000만원, 2,000만원씩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기존의 차를 사서 타던 분들이 중고차를 팔 때 신차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몇 %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싸게 샀으니까 그거를 싸게 팔게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엔 7천만원에 샀어도 지금 이 차가 1억이면은 1억에서부터 감가를 시작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간 어디쯤에 사실상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 건데 신차 값이 올라가니까 중고차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겠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는 볼 수 없는데 전기차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또 있는데 최근에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거, 저희 아버지께서 타고 계신 차기도 한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지금 시장에서 2년 탄 차 중고 가격이 새 차랑 비슷합니다. 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거는 수요 공급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이것도 역시 그렇게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볼보는 제가 살 때도 출고 대기가 한 6개월 1년씩 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한 6개월 1년 정도 기다리고 지금도 비슷하게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된 시장에서의 중고차 잔가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지금의 소렌토 하이브리드나 뭐 테슬라 이런 거는 전기차는 그 배터리 원자재 가격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그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고, 현대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 문제 때문에 대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중고차 가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타고 있는 차 잔가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요거를 인증 중고차에 넘기고 새 차를, 지금 이런 고민을 해본 이유는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 뭐 엔카에서 조사했다고 하죠. 볼보의 잔가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XC60을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게 있는데 그 얘기 하나 하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볼보니까 이 차 역시 잔가가 괜찮을 거야 라고 알아봤는데 실제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음성인식이 들어간 새로운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간 차들이 볼보에서 나왔죠. 그 차로 바꾸면 되게 뭔가 좋지 않을까? 큰 금액 부담 없이, 차액 부담 없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잔가의 원리는 시장의 수요 공급이 중고차에선 일단 작동을 한다. 두 번째는 브랜드에서 이 잔가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저처럼 새 차를 또 많이 팔려면 중고차 가격이 꽤 괜찮아야 또 새 걸 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현대기아차도 그래서 중고차 시장 진출하려는 거고요. 수입 자동차들 대부분 인증 중고차 제도 운영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거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저는 볼보한테 지금 볼보의 마수에 걸려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사고 나서 조금씩 좋아지는 게 나오면은 좀 마음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 팩트 체크라기보다는 그냥 잠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얘기는 나중에 혹시라도 차 팔게 되면은 그때 좀 정리해서 실제로 얼마나 팔 수 있었고 얼마나 단가가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이렇게 짧게 잠깐 자주 만나시죠. 감사합니다.